방금 전에 테일 슬라이드로 이제 플러그 복연을 하면서 좌우 턴을 연속을 한번 해보셨어요. 그래서 이제 플러그 복연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먼저 하시는 이제 기술 중에 하나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면은 A자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A자이기 때문에 회전의 3요소에서 여러분들이 피보팅과 엣지 각도가 이미 A자를 단순하게 만드는 동작만으로 만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중을 실어주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스키가 자연스럽게 회전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A자 같은 경우는 이제 플러그 스탠스 같은 경우는 일단은 A자이기 때문에 항상 설면에서 오는 저항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항을. 그렇죠? 저항을 받는다는 얘기는 그만큼 회전하기 쉽다는 얘기죠. 하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저항을 많이 받는 만큼 체력 소모가 심하죠. 체력 소모가 심하고 저항을 항상 받기 때문에 스피드를 빠르게 가기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그리고 때 어떻습니까? 또 급경사 같은 경우는 여기서 A자에서 자 플러그 복연하다 보면 이 양발의 이 높이차, 고저차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고관절에 무리가 많이 가요. 그래서 스키를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스키를 이제는 11자로 모으시는 동작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11자로. 그렇죠. 그래서 자 A자에서 턴을 시작했다가 11자로 모아주면서 턴을 마무리하는 걸 한번 해보셔야 돼요. 이제 이걸 이제 전문용어로 슈템턴이라 그러죠. 슈템턴.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보통 이제 A자에서는 항상 어떻습니까? 이렇게 A자로 가기 때문에 스키의 안쪽 날만 사용하게 됩니다. 안쪽 날. 그렇죠. 안쪽 날이고 항상 스키가 몸 밖에 벗어나게 되겠죠. 그렇죠. 벗어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중심이 어떻게 돼? 스키보다 안쪽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별로 없죠. 그렇죠. 물론 이제 뭐 카빙 플러그 복연 같은 게 약간 있을 수 있겠지만 플러그 복연에서는 기본적으로 항상 양쪽이 이 스키 사이에 체중이 유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상당히 안정적이죠. 근데 A자인 만큼 어땠습니까? 단점이 너무 저항을 많이 받는다든가 아니면 어떻습니까? 몸에 무리가 많이 간다든가 아니면은 스키에서 필요한 중심 이동의 감각을 느끼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스키를 모아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모아주셔야 되고 다시 턴을 시작할 때 다시 모았던 스키를 A자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이 상태에서 턴하시면서 이제 스키를 11자로 모았다가 A자로 넓히게 해보겠습니다. 넓혀주면 어떻게 돼요? 자, 방금 전처럼 자, 스키의 탑을 중심으로 해서 테일만을 밀어주게 됐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테일 슬라이드가 일어나는 거죠. 자, 그리고 테일 슬라이드 일으키면서 어떻습니까? 중심을 어느 정도 이쪽 다시 다음 턴에 바깥발이 되는 거죠. 저 오른발이죠. 오른발 쪽으로 이동시켜 놓고 또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 스키를 반대 또 이 다음 턴에 안쪽 발이 되는 왼발을 다시 갖다 모으시게 되는 거죠. 그렇죠? 모으시게 되면은 스키가 다시 패러렐로 되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감각이 뭐냐면은 엣지를 체인지하는 엣지를 전환하는 그런 감각이 필요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항상 A자에서는 안쪽만 있었기 때문에 이 바깥쪽 날 아웃 엣지를 사용하는 감각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부터는 스키를 여러분들이 A자에서 다시 11자로 모으시면서 어떻게 돼요? 안쪽 날에서 바깥쪽 날 혹은 또 바깥쪽 날에서 A자 넓히면서 안쪽 날로 엣지를 체인지 하시는 느낌이 들어야 돼요. 그렇죠. 자, 그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스피드를 빠르게 하다 보면은 외력이 많이 발생합니다. 밖에서 오는 원심력이라든가 이런 저항력 같은 게 발생하기 때문에 여기에 자연스럽게 버티기 위해서는 몸의 중심이 어떻습니까? 스키보다 안쪽에 위치하는 게 중요해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게 뭐예요? 앵귤레이션이 만들어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몸이 중심보다 이 스키보다 안쪽, 몸의 중심이 스키보다 안쪽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게 동작이 뭐냐면 이 상태 여러분들이 A자에서 11자로 모아주는 동작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 안쪽 스키보다 중심이 안쪽으로 오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스키가 몸의 중심이 스키보다 안으로 위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스키를 여러분들이 A자 넓히면서 자, 양 스키 가운데 중심을 이동시켰다가 다시 이쪽 스키를 모아주면서 자, 양 스키보다 중심을 안쪽으로 이동시키는 감각. 그렇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상급으로 가기 위해서는 스피드가 빨라지는 만큼 외력이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양 스키보다 몸의 중심이 안쪽에 위치하는 감각을 느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키를 모으시면서 어떻습니까? 양 스키보다 몸이 안쪽으로 위치하는 감각을 느끼셔야 되고 또 한 가지 보면은 슈템을 하시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부터는 스키가 11자 스탠스, 패러렐 스탠스가 발생하게 됩니다. 패러렐 스탠스 같은 경우 이렇게 스키를 모아보면 어떻습니까? 보통 이제 기본적인 패러렐 스탠스는 이 상체의 방향과 스키의 방향이 일치하게 되죠. 정대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어떻게 돼요? 지금 저희가 원하는 거는 스키가 턴하면서 스키가 많이 옆으로 흘러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흘러가는 거다 보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스키에 대해서 측면 방향으로 스키를 힘을 가해야 됩니다. 그렇죠? 실어주는 하중을 바깥쪽으로 스키에 대해서 바깥쪽으로 하중을 가야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이 골반의 방향과 상체의 방향을 어때요? 바깥쪽으로 이렇게 인위적으로 약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외향, 그렇죠? 바깥쪽으로 향하게 만들어주는 게 보통 아까 플루그 같은 경우 어떻게 돼요? 이미 이렇게 정면을 보고 있더라도 어떻습니까? 스키가 옆으로 향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외향이 만들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턴하실 때 외향 자세를 많이 만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어떻게 돼요? 스키를 모으다 보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자꾸 몸이 자꾸 이렇게 정면으로 돌아가 버리려고 그런다고. 이게 아니라 바깥쪽으로 향하게, 특히 이 골반의 방향이 바깥쪽으로 향해 가지고 골반의 외향을 만들어주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이 외향을 만들기 위해서는 스키가 두 개가 똑같이 모이는 게 아니라 이 안쪽 스키를 좀 앞으로 내밀어 가지고 스키의 전후차가 생기는 게 중요하죠. 전후차. 그래서 이 스키의 전후차를 가볍게 만들어 주시고요. 만들어 주셔 가지고 그다음에 만들어 주시고, 자, 스키의 이 전후차에 맞춰 가지고 바인딩. 그렇죠? 무릎, 골반, 어깨가 다 평행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보통 어깨만 이렇게 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이 골반이 제일 어때요? 스키 탈 때 제일 중심이 되기 때문에 이 골반의 방향을 틀어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되게.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면은 골반이 외향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골반의 방향에 따라서 스키에 힘이 전달되는 게 어떻습니까? 이렇게 측면으로 전달된다고. 그러니까 슬라이드가 잘 돼요. 만약 이렇게 되면 어때요? 정면으로 향하기 때문에 스키가 슬라이드보다는 직진하려는 성향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골반의 방향을 바깥쪽으로 살짝 향해 가지고 외향 자세를 만들고요. 자, 그리고 또 이 상태에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아까 A자에서 스키를 모았으니까 어때요? 몸이 바깥쪽으로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꺾였죠. 외경. 그렇죠? 외경 자세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여기서 외향, 그리고 바깥쪽으로 길어서 외경. 그래서 외경을 만들어야지만, 자, 이렇게 일자로 쓰면 어떻습니까? 자, 제 경사에 대해서 일찍 쓰면은 체중이 50대 50으로 가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 외경을 만들면서 어떤 게 생깁니다. 어떤 게 생깁니까? 바깥쪽으로 체중의 비율이 많이 이동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외향은 바깥쪽으로 향하는 거는 스키에 가해지는 힘의 방향을 바꿔주는 겁니다. 힘의 방향. 그렇죠. 그리고 외경을 만든다는 얘기는 뭐냐면 스키에 전달되는 힘의 비율. 안쪽 발에 하중이 좀 더, 아니면 양발의 힘이 똑같이 갈 것이냐, 뭐 안쪽 발의 힘이 많이 갈 것이냐, 바깥쪽 발의 힘이 많이 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인데, 외경을 만듦으로써 체중이 양발에 있던 체중을 바깥쪽으로 좀 더 많이 이동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외경은 하중이 전달되는 힘의 비율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향, 외경이 만들어지셔야 돼요. 외향, 외경. 그렇죠. 이 상태에서 그래가지고 스키가 직진하는 게 아니라 옆으로 슬라이드가 되는 게 중요합니다. 테일 슬라이드가. 그렇죠. 아시겠죠? 그래서 자, 이렇게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A자 넓혔다가 스키를 모아주면서 가볍게 슬라이드를 하면서, 그렇죠. 다시 한번 턴을 만들어 보자. 자, 이제 그러면 이제 테일 슬라이드로 여러분들이 테일 슬라이드로 같이 슈템 턴을 해보면서, 자, 후반 모으기를 한번 해보면서 턴 마지막에 턴의 후반부에 스키를 모으면서 같이 한번 슈템 턴을 같이 만들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와 주세요. 자, 일단 이렇게 내려갈 때, 자, 상체를 바깥쪽으로 향하고 경사를 지게 만들어가지고 외양경 자세를 만드는 게 중요해요. 외양경 자세 만든 상태에서 자, A자 만들었잖아요. 바깥쪽 살짝 선 만들어주시고 바깥쪽 길어주고, 다시 A자 만들어서 바깥쪽 만들고요. 하나 좀 길어주고. 그렇죠. 스키가 이렇게 엣지가 많이 서서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스키가 아래쪽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그러기 위해서는 상체 방향이 어떻습니까? 앞을 보면은 앞으로 가잖아요. 이게 아니라 상체의 방향을 아래쪽으로 향하게 하시고, 또 몸이 어떻게 안쪽으로 기울이면 체중이 안쪽 발에 많이 걸리잖아요. 이게 아니라 바깥쪽으로 기울게 만들어가지고 외향경이 만들어지게, 외향경 만들면서 외향경. 그렇죠. 다시 A자 넓히고, 그렇죠. 외향경 자세에서 그대로 모아지게. 다시 A자 넓히고요. 외향경 모아지게. 다시 A자 넓히고, 자, 외향경 자세 만들고 모아지고. 다시 외향경 자세 만들고 모아지고. 자, 이게 되면 이제 조금씩 스키를 좀 일찍 모아볼게요. 이 상태에 와서 A자에서 바로 모아주고요. 다시 A자 넓혔다가 전반부에, 중반부에, 자, 바로 모아서 스키가, 자, A자 넓히고 바로 중심 이동이 된다는 느낌으로. 그래서 지금은 이제 테일 슬라이드이기 때문에 업다운을 이용한다는 느낌보다는 몸을 바깥쪽으로 기울였다가, 다시 A자 넓혔다가 기울였다가 또 반대쪽으로 기울여준다는 느낌으로. 다시 A자 넓혔다가 반대쪽으로 다시 기울여준다. 다시 A자 넓혔다가 반대쪽으로 기울여준다. 다시 넓히고 반대쪽 기울여주고. 다시 넓히고 기울여주고. 그렇죠. 이쪽으로 와보세요. 자, 그래서 이제 슈템턴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이제 엣지 체인지가 되면서, 그리고 스키를 11자로 모았을 때 정확하게 외양경 자세를 만드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외양경 자세를 잘 만드셔야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패러렐로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제 다시 올라가셔가지고 테일 슬라이드로 패러렐 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